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옥션이나 대부분 경매 사이트를 보시다 보면은 건물 중에는 임차인이 아파트나 또는 빌라 뭐 이런 주택인데, 어, 임차인이 두 명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한 명은 허위 신고이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건축법 위반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 위반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한번 자세한 거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 물건의 경우는 성남에 있는 물건이에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에, 로즈빌 꽁땡땡 로즈빌 102호입니다. 1층입니다. 이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결국 이 빌라는 다세대 주택인데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보십시다. 토지 면적은 11.5평.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다음에 건물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는 빌라입니다. 빌라이고 위치는 뭐 상당히 괜찮네요. 태평동이면은 음, 수성구 태평동이면은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사진상으로 보셔도 외관상 이 빌라의 에, 자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 빌라가 일단 사진상으로는 고급스러운 빌라로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빌라로 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을 들어가서요. 자, 임차권 박진희, 임차인인 박모 씨가 있고 또 이 박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어요. 임차권자인 박모 씨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말소 기준 권리는 따질 필요도 없네요. 그죠? 뒤에 박진희 뒤로는 아무도 없어요. 등기부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요 강제경매 신청 자체가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왜 그러면은 강제경매 신청을 할 때 압류를 하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압류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말소기준 권리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에, 우리 김태건의 부동산 경매 학원에서 자세히 법적 성격을 언급을 합니다. 전국의 최초이자 처음으로 말소 기준 권리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합니다. 물론 한간에서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모르다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로서 배당표를 작성하는 어이없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학원이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경우에 그 강의를 들은 수강생이 임차인이 많은 통상가나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쩔 수 없이 수강생이 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답답한 노릇이죠. 음, 자, 여기 이 건에서도 자 보시다시피 이 건은 뭐 근저당 설정도 하나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임차인이 박진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 어, 배당 요구를,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박진희는, 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정옥진이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 배당 요구까지 했네요.
어, 배당 요구 종기를 12일 그 이전에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2022년 저작년 작년이네요. 작년 10월 18일 배당 요구를 했고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옥진, 박진희. 이것은 현장을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정 씨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면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입찰방해, 형사상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물론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이 사람이 정 씨가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천양지차로 그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 씨가 정상적으로 여기에 진짜 박 씨와 함께 같은 건물에 이 빌라 안에 거주하고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다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 낙찰자가 이 양자를 인수해야 된다. 음, 음.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인수가 아니고 정시는 전입이 맞습니다. 인수 맞네. 2021년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10월 11일이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훨씬 더 빠르네요. 약 한 1년 정도 더 빠르네. 1년 정도 더 빠르니까 이 사람은 인수가 맞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면 인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허위 가짜 임차인이라면은 명도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의 대상이 되고 자, 박 씨는 2015년도에 전입을 이미 들어왔네요. 그리고 박 씨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이렇게 권리가 단순합니다. 아, 정 씨와 박 씨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또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그리고 정 씨가 여기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명도 대상이냐 아니면은 낙찰자 인수 대상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권리 분석은 간단하게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경매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상당히 유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0 올해 6월 20 올해 2월 5월 22일 날 한번 유찰되었고 또 6월 26일 날 2회째 또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변경 절차를 거쳐서 올해 10월 10일 날 또 유찰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 11월 13일 날 또 유찰이 됐어요. 그 네 번 유찰됐죠, 벌써? 자, 지금 현재 그 24%대의 입찰 기일이 이번 기일에 24%대 최저가가 24%대까지 유찰이 됐어요. 엄청 유찰이 됐죠? 보시다시피 이 경매가 조금만 학원에 가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이 건 같은 경우는 네 번 유찰된 물건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생각한데 이 건이 자꾸 유찰되는 이유는 자, 보시다시피 이 저거를 한번 보면은 자,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위반 건축물 그래가지고 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딱지가 붙었어요. 경고 스티커가 붙었는데 뭘 위반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뭘 위반했는지 보시면은 건축법상 문제 해결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부동산 중개 실무라는 과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에 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반이 중개실무 반이 개설 예정인데 개설되어 있는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때의 건축법을 합니다. 건축법을 하면은 이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지금 경매에서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노란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번, 네 번, 24%대까지 유찰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험 건축물이 정말
과태료가 이행 강제금이 이행 강제금이 정말 심각하게 부과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반도 있지만은 건축법상 별거 아닌 것도 있어요. 아, 이 건의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4%까지 내려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데 자, 경매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알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이렇게 많은 많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 유튜브를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같은 시간에도 또 짧은 시간에 최대한 그 멘토를 제대로 만나서 짧은 기간에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하세월 10년이 가도 그렇고 20년이 가도 맨날 그 실력이 상승되지 않고 맨날 근거도 없는 막연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책과 그런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은 하세월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24회가 유찰되는 걸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자,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애초에, 제가 줌으로, 줌 있으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보십시다. 여기 애초에 얘들은요, 어, 보세요. 제1종 근생시설 한의원이에요. 한의원. 한의원으로 1종 근생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뭘로 쓰고 있느냐? 주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예,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무단 어,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에요. 무단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보십시다. 음,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음, 무단문 용도 변경 보이시죠? 자, 여기에 건축행정팀 수정구청 허가과 수정구 허가과에서 1층 건생시설 여기 있죠? 한의원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 딱지 붙었다 이런 예? 자, 이걸 건축법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건축법상 해석을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은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을 요 전체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일종 건생시설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서 위반 건축물 등재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건축법상 그렇게 위력적이지 뭐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건축법상에는 9개 시설군으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과 하위 시설군으로 보는데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사항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그것도 1종, 2종 건생시설 간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도 필요 없고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 자, 여기 이 사건은 하위 용도로 변경하는 변경을 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음,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변경 허가 신청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위반 건축물에서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용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알고 그 어려운 점이 없어요. 별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24회 24%에서 유찰받는다면 성공한 경매 아닙니까?
자, 24%가 어려 800만 원대, 800만 원. 아, 8천만 원이네. 8,400만 원, 8천만 원이에요. 자, 더 8천만 원하고, 박진희 임차인 두 명, 임차인 두 명을, 어, 앞에 사람은 1억 8천만 원, 이게 선순위고, 그러니까 인수를 하니까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낙찰받는 금액 약 한 9천만 원 칩시다. 1억 8천. 그럼 2억 7천만 원이네. 그죠? 2억 7천만 원에, 두 번째 임차인을 이게 보증금 8천만 원에 2억 7천만 원에 이 사람을 저걸 인수를 한다 해도 3억 5천이네. 3억 5천 정도 되네요. 그죠? 3억 5천에 감정가가 이게 애초에 3억 5천 4백이니까 한 번 더 유찰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한두 번 더 유찰시킨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되고 또 두 번째 정옥진이라는 임차인이 거의 가짜 임차인이라면은 이 사람은 8천만 원을 인수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명도대상입니다. 쫓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박진희 첫 번째 임차인만 인수를 해서 그러면 2억 2억 한 6천만 원대 2억 6천만 원대 에, 내외에서 낙찰을 받으면은 성공하는 경매죠. 그죠? 1억 이상 그 남기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 물건이란 게 지금 다양하게 권리 하자가 있는데, 일반 민법상의 권리 분석상 하자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건축법상의 하자도 있고, 도로법상의 하자도 있고, 또 국토계획법상의 하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공법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하자 때문에 이렇게 수회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또 이런 자세한 어떤 권리 분석상 정말 어려운 건은 자세히 제가 하고 이런 건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좀 더 경매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학원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뿐만 아니라 중개 실무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상담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개와 경매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결코 별개가 아니고 경매에서 초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공법, 좀 전에 보셨듯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에, 각종 도로 관련 법령 공법을 공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매에서 고수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건은 약간의 좀, 어떤 모멘티브를 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중요한 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물건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